자, 뇌물죄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이 판례도 본 적 있죠? 자, 세 번째 줄에 처음에 정한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을 평가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뇌물이 아니죠. 뇌물공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배임수재밖에 안 돼요. 배임수재죄 증지죄밖에 안 돼요. 자, 1번 맞는 말이고 2번 가보시게 되면 자, 뇌물공여죄에서 막연하게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 그랬을 때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를 합의를 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가 되었을 때 약속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합치가 되어야지만 안된다. 필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공무원 갑이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소비를 했잖아요. 소비 주체가 누군가요? 공무원이죠. 그래서 그 소비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소비한 만큼의 돈을 추징한다.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작년도 승진 문제인데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 있기 위해서는 자,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가보시게 되면 퇴직한 후에 일을 수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뇌물수수가 안 되죠. 퇴직했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되려면 현직자여야 됩니다. 퇴직 후에 수수하게 되면 사후수뢰죄는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뇌물수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3번을 많이 보셨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의 되돌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받은 돈은 횡령죄다 그랬어요. 횡령죄. 수뢰죄가 아니고. 그 다음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했다고 했을 때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건 맞아요. 밑에 건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는데 그 앞에 친구, 친족이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자,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고 자, 그랬을 때 그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면 그 전부에 대해서 뇌물수수죄의 공모 공동정보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요건과 직권남용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게 되면 행위가 한 개죠?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맞습니다. 자,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공동존법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교사자는 빠집니다. 빠져요. 밑에 해설도 보시게 되면 나와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와 공동존법 이외의 자를 말한다. 그렇죠?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자예요. 이외자. 자, 4번을 가보시게 되면 자, 이건 총론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 4번 판례는요.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중재의 범죄를 알면서 방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외부 관여자죠. 이 사람은 외부 관여자. 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수수죄 방조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부 가담자라면 총칙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데 외부 관여자이기 때문에 총칙조문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4번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 수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채권자가 받거나 내가 받거나 쌤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 수뢰를 본다. 이것이 판례가 되죠. 틀렸습니다. 해설에도 나와 있어요. 해설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 다른 사람이 그렇죠? 사자나 대리인이자거나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다는 말은 채권자에게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거나 그 사람이 받은 거나 똑같이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129조 1항의 단순수뢰죄가 된다는 것이죠.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익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2번 많이 풀었죠. 횡령금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3천 이상이라면 특가법이죠. 3천 미만이라면 형법이고요.
입가법이다. 이거 3천만 원 액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경찰 문제인데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면, 그쵸? 사교적 의뢰의 돈이라 할지라도, 즉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뇌물죄가 된다는 것이죠. 틀렸네요. 자, 공무원이 쭉 나와 있죠.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유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그쵸? 이때 제3자 뇌물 공유죄 처벌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죠. 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랬네요. 자, 그가 가로 열고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없다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다면 알순술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렸어요. 알순술해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밑에 해설 가볼까요? 밑에 해설 가보시게 되면 다른 공무원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뇌물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탁이 요건이 아니에요. 알선술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이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련된 알선에 관해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수뢰나 알선수뢰는 청탁이 요건이 아닙니다. 자, 4번 가보시면 그 사정을 알면서 직무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되면 그 즉시 기수가 돼버리죠. 그가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수가 돼버립니다. 처벌받아요. 그쵸? 안된다 틀렸고. 밑에 해설도 나와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교부받는 순간 여기서 기수가 된다고요. 끊고 전달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전달했다고 해서 또다시 별도로 뇌물 공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쵸?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가보시면 성적 욕구 충족도 뇌물로 보죠. 안된다 틀렸고, 그 다음 여기까지 맞죠? 2번은 여기까지 맞는데 공무원이 수수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이 지위를 떠났대요. 그러면 단순수뢰가 안 돼요. 그쵸? 사후수뢰가 되죠? 사후수뢰죄가 되는 거지 단순수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디귿번도 여기까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인데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 공유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서. 그쵸? 2팔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리을번. 공소시효는요.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틀렸습니다. 차용금 변제시가 아니고 밑에 나와있죠. 무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 차용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7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되는 거죠. 개개의 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이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시게 되면 특별한 청탁이 요건 아니에요. 있어야만 한다. 틀렸습니다.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이라 본다 그랬죠? 정답 3번이네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자, 돈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자, 8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번 맞고 사회에 대한 신뢰, 불가 매수성 맞습니다. 보호법칙이.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특별한 청탁이 요건이 아니니까요.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이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지금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4번 가볼게요.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뇌물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또 나왔네요. 그렇죠? 나왔으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2번을 가보시게 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죠. 근데 중국 국적 선서 선박이잖아요. 뭐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안 돼요.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업무 담당 직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직무 관련성. 이게 있어서 뇌물죄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6판례도 알죠?
임용할 당시에는 무효였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수뢰죄가 됩니다. 맞죠? 정답은 2번.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참여 주사가 형량을 감경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나요? 직무 관련성이 없죠? 수뢰죄가 안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람이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가 될 수가 있다면 단순 수뢰가 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뇌물수수자에게 전부를 추징한다. 맞습니다.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면 수뢰죄가 되지 않죠? 그렇죠?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합친 금액. 그쵸? 합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강의 때도 다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동그라미. 수수가 된 후에 부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뇌물수수죄 기수가 돼버리죠. 수수를 하는 순간 여기서 기소가 되니까요. 부도가 된 것은 기수 이후니까 뇌물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동그라미. 자, 129조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수뢰죄죠. 사전수뢰죄. 사전수뢰죄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틀렸네요. 대가성이 있으면 당연히 뇌물죄가 되죠. 틀렸네요. 그 다음 알선수뢰죄 같은 경우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북창동 사건이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수수한 것뿐만 아니라 도달하지 아니한 뇌물이나 약속한 뇌물도 포함된다. 맞죠? 수수, 요구, 약속 전부 다 포함되잖아요. 몰수 대상은요? 몰수 대상 물어보겠네요. 몰수 대상. 전문가 보시게 되면 받은 뇌물이 수수죠. 그 다음에 뇌물의 이 공할한다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자,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 했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하지 않겠죠. 공갈죄밖에 안 됩니다. 정답이 2번 틀렸네요. 3천 이상이면 특가법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집행관 사무소 사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뇌물 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할 필요가 없죠. 위법성만 같이 하면 되지 책임까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몰수는 못하고 추징도 못합니다. 그쵸? 몰수할 수 없지만 추징할 수는 있다. 추징 못해요. 네, 틀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말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맞고 반드시 특수한 관계에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지 않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사교적 예의를 갖춘다 할지라도 뇌물이다. 맞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풀었잖아요. 1번 그쵸? 1번 풀었고 2번도 풀었어요. 직무집행 의사가 없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는 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차용 당시의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공소시효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공소시효는 계산한다. 맞고 이것도 풀었습니다. 수수가 되면 기수라니까요. 기수. 그래서 다 풀었잖아. 그쵸? 3번, 4번은 제가 풀었어요. 앞에 것도 풀었고.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풀었네. 그쵸? 사전에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횡령금이라니까. 횡령금. 1번 틀렸죠. 2번도 풀었고 성적 욕구 축적도 뇌물이다. 그쵸? 자, 상실한 후라 할지라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을 수행을 해왔다면 이것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4번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직무 관련성이기 때문에 수뢰죄가 된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 직무에 대한 청탁이 요건 아닙니다. 단순수뢰죄 같은 경우는 청탁이 요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자, 무상차용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추징의 범위는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거 총론 시간에 배우죠? 뭐라고요? 이자, 법정 이자를 말합니다. 이게 뇌물이다고요. 동그라미. 과거에 담당한 것도 포함이 되죠? 틀렸습니다. 성립하여야 한다 아니라니까요. 위법성만 같이 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타인을 기망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행위가 한 개죠. 뇌물 받은 게 한 개잖아요. 사기치면서 받는 거잖아요. 그쵸? 행위가 한 개라고요. 죄는 두 가지가 되지만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맞네요. 불가매수성. 그쵸?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할 것은 요건이 아니다. 맞죠? 동그라미. 사실상 처리까지 포함되죠? 맞습니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죠. 이때 기수는 언제일까요? 이익을 얻는 때가 아닙니다. 이익을 얻는 때가 아니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는 행위, 이 행위 종료시입니다. 행위 종료시. 그래서 이익을 얻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출제가 무지 잘 됩니다. 퇴직한 후에 일을 받게 되면 단순 수뢰가 아니라니까. 이건 뭐라고요? 이것은 사후수뢰죄. 또는 뇌물 약속죄. 약속했잖아, 그쵸?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죄는 가능할지 몰라도 단순 수뢰는 안 된다고요. 1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제3자 뇌물취득죄 나와 있네요. 제3자가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3자가 정을 앓고 받으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기수가 돼버리죠. 맞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이다 할지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이루어져 있고 피해 여부가 동일하다 그러면 포괄일죄가 되는 거 맞죠? 총론 시간에 배우죠? 자, 1억의 뇌물을 받았는데 독자적 판단하에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소비했다는 거예요. 소비했다. 집 멋대로 썼다. 소비를 했다. 그랬을 때 추징해야 할 금액은 5억 5천이 아니라 1억이죠. 자, 피고인 스스로가 제3자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3자에 비한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수리액으로 보죠. 그쵸?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판례의 토대로서 틀린 것은 그렇네요. 기소 시기는 이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니까 참여하는 행위 종료시라니까요. 1번 답이고요. 2번 부정한 행위가 하는 것은 묻지 않는다. 맞고 일체 행위를 말한다. 맞고 자,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기수가 돼버립니다. 기수. 그걸 어디서 썼든지 뭐 부하 직원들 위해서 썼든지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가 없든지 받으면 기수. 자, 20번 가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몰수도 못하고요. 추징도 못한다니까요. 그치? 개인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다? 없어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관을 말하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맞습니다.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뇌물죄가 될 수 있죠. 이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뇌물이라는 거예요. 되돌려받기로 약정해서 받은 것은 횡령금이라니까. 횡령금. 수뢰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직무관에서 받으면 뇌물이 되죠. 그쵸? 개개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고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1번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공무원이네요. 공무원. 문교부는 오늘날의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자, 교과서 내용 검토 및 개편 수정 작업을 의뢰받고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직무관련성이 없죠. 이것은 책 저자가 하는 거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죠. 정답 1번이네요. 그 다음 경찰관이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표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쵸?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뢰죄 되는 건 맞고 자, 3번 풀었죠? 운전면허 담당자에게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그 대가라 그랬잖아요. 그쵸? 후원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2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수인이 공동으로 받았죠? 뇌물 분배해서 받았죠? 각자로부터 각각 개별적으로 몰수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맞습니다. 2번 풀었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라고요. 그 다음 자,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했을 때 자,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틀렸어요. 공제가 아니죠. 포함해서 뇌물 수수자에게 추징하면 됩니다. 정답 3번이네요. 자,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가 있다면 단순 수뢰가 된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단순수레죄.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기본 강의에 있던 거 다 복습하는 건데. 새 사람들은 별로 별 게 없잖아요. 기본 강의 했던 거 다 했던 것인데 뭐 새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다? 알고 있는 거 빨리 중복되는 거 빨리빨리 지워버리시고 한 번 더 볼 거 놔두시고 그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습관화. 전 과목에 걸쳐서. 형법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직무에는 사실상 관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맞죠? 공정성 의심받게 되는 것도 판단 기준이 된다. 맞죠? 자, 수인이 공동에서 뇌물을 받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한다? 아닌데. 합한 금액이죠, 합한. 공범이 받았을 때 특가법 적용할 때 아까 3천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공범들이 받은 것을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원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가지고 수뢰액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게 되면 뇌물수수가 성립할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근데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면 뇌물죄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1번 틀렸죠. 앞에서 풀었죠?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윗줄에 약속 당시에 현저할 필요가 없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그쵸?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약속죄가 성립하게 되죠? 맞습니다. 자, 뇌물 중 받은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대요. 그랬을 때 전부를 추징한다. 요거마다 소비 일종이죠.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전부를 추징한다. 맞습니다. 무이자로 빌렸을 때는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 빌렸을 때부터 기산한다. 앞에서 풀었죠? 25번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랬네요. 자, 의장 선거 관련해서 돈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죠? 이거 풀었죠? 2번 풀었잖아. 풀었으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3번도 풀었죠? 아파트 재건축 조합 직무대행자 처벌하는 진정사건,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건축사 사무소 대표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건축 관련된 거잖아. 건축 그렇죠? 앞에도 건축 뒤에도 건축. 그러니까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국내 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나요? 경찰관이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그라미네요. 자, 26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무상 차용을 통해서 받았다. 그 추징 대상은 뭡니까? 그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게 이자라는 거 이자. 법정 이자가 뇌물이다. 라고 봤죠? 총론 시간에 배우죠? 동그라미 치시고. 총론 시간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 다음 일체의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 맞고 안 된다. 틀렸네요. 약속죄라고 하는 것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된다. 맞습니다. 자, 기수식이 또 나왔네요. 투기적 차업에 참여하는 행위 종료 시 행위 종료가 됐을 때 기수가 된다. 맞네요. 동그라미. 그 이하도 맞고요. 정답은 3번. 자, 2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가보시면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했으니까 뇌물수수죄가 되지 않죠. 2번에 공무원이 직례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수뢰의 부정처사죄가 된다. 맞죠? 법점 얘기잖아요. 그 다음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무슨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돈을 붙였다라고 했을 때 쌤쌤이잖아. 그쵸? 내가 받으나 이 회사가 받으나 쌤쌤이니까 어차피 이 회사 내 건데. 그쵸? 그때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이퀄 단순수뢰가 된다. 이렇게 보았고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이었던 자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쵸? 사후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자, 28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뇌물죄 같은 경우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틀렸고 정답은 1번이겠네요. 이거 앞에서 했죠? 알선수뢰죄에서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요. 북창동 사건, 그쵸?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체가 대가성을 띈다. 맞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수수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뇌물을 주고받겠다라고 하는 양 당사자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가 되었을 때 그때 약속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액은 중요하지 않죠. 얼마를 줄게, 1000만원 줄게, 1억 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액수는 중요한 게 액수는 굳이 숫자를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약속이 성립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9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풀었죠? 휴가비를 썼든 사리를 취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1번 답이네요. 뇌물죄는 공범이기 때문에 위법성까지만 갖추면 돼요.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그럼 틀려요. 특별한 청탁이 있다거나 개개행위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 포괄적 불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청탁 유무 불문이고 청탁 유무 불문 전체적 포괄적 대가 관계를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죠. 자, 직무 관련해서 받았다면 사교적 의뢰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뇌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풀었고. 자, 30번입니다. 경찰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정보과 경찰관이 그쵸? 국내 업체에 선정되도록 힘써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소비한 주체가 수뢰자잖아요. 그쵸? 수뢰자로부터 그 소비한 만큼의 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도 풀었죠? 해양수산부 중국 국적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 4번도 풀었어요. 그쵸? 임용할 당시는 결격자였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서 와서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쵸?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